이제 언급하시면서 거기 콜포라티즘, 협동주의 또는 조합주의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 이게 조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건데, 하여튼 해방 후에 북한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이제 파쇼라고 그랬습니다. 파쇼. 기분 나쁘면 다 파쇼니까. 그리고 지금 남한의 학자들도 이승만을 파쇼라고 책에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른 거 다 뭐 저는 하는데 콜포라티즘, 조합주의, 협동주의, 그거는 사실 이제 무솔리니 체제를 설명하면서 그 단어가 사용된 건데, 만약 콜포라티즘, 협동주의, 조합주의라는 말을 이승만을 설명하는데 갖다 붙이게 되면은 좌익적에서 파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한번 그냥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포라티즘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되고, 또 좋은 것은 아주 부드러운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아주 바람직한 괜찮은 사회를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코포라티즘의 종류가 또 몇 개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포라티즘은 미국 학자들은 요즘 코포라티즘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안 쓰고, 코포라티즘을 대체로 커뮤니타리아니즘,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체주의도 아주 극악한 형태로 나쁜 걸로 되면 공산주의가 되고, 또 자유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면 괜찮은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거는 코포라티즘 경우는 무솔리니도 썼고, 무솔리니 아닌 다른 불란서의 다른 사람, 민주적 코포라티스트 사상가들도 썼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와 이승만 박사와 관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에 반대했다고. 그러나 공산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그 전면 부정하지 않게 된 데는 민족통합주의 사상이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 나한테는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자이냐, 또 공산주의를 수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이 박사와 민주주의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인 태도가 젊었을 때하고 늙었을 때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이 박사께서 독립정신을 집필할 때는 민족통합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와 결합된 사상을 가진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통치를 실시할 때는, 그때는 민족통합주의와 독재가 결합된 상태에서 통치를 지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말하면,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박사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안 했다, 또 이탈했다,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박사가 그러면 악당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내 논문 속에서도 말했고, 아까 토론 과정에서 말했지만, 독재는,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고 독재는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민주주의로부터 전시 기간 동안에 이탈해서 독재를 실현한 것, 그것은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민주주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해서 했던 것은, 그건 분명히 민주주의에서 이탈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를 말할 때, 좋은 지도자에서 존경하는 태도에서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위인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존경하면 그 사람한테는 나쁜 점은, 결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존경을 하되
이승만 박사의 어떤 비판받을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이승만 박사의 그 독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완벽하게 다 이론적 무장을 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구의 회장 정창인 박사께서 압력을 넣어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충양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역사기념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 벌써 죽었는데 뭘 더 죽이고 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것이 한국의 지도자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들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반성해야 될 점이 무척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독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독재라고 하면 누굴 두고 독재라고 합니까? 저 버마의 군사 독재라든가 아프리카의 이디아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하고 똑같이 독재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자꾸 독재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 부정한 적 한 번이나 있습니까? 군대 동원해서 지배한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공산주의는 체제로서 공산주의나 계급혁명, 계급독재.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급독재를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념에 대한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토론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승만 대통령의 성격이 완고하다 그러는데 글쎄 여러분 지도자 치고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성격이 나쁜 완고함이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에 의해서 건국돼야 되고 자유민주 체제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에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완고하다고 표현하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남시욱 선생님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에 한번 남시욱 선생님 말씀드리자고. 얘기를 똑바로 좀